전월세 신고제를 포함해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가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지는데요. 조민 기자님의 심층 분석 부탁드릴까요? 네. 실제 지금 21일 때 이제 국회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 이 부동산에 대한 정책, 이 가뜩이나 지금 과거 기준에도 이슈가 많았었는데, 자, 요번에 이제 좀 손을 대려고 하는 바로 임대차에 대한 부분인데, 과연 그 부분들, 이 악순환이 될까 아니면 선순환이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론상에 나와 있는 이 전월세 신고제라든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권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임대차 시장입니다. 이 실제 이 투자, 또 투기, 또 매매 이런 쪽은 아니기 때문에 이 과연 부동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부분이 조금 좀 간과하시는 분들은 에이 별거야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민감하다라는 거를 조금 일단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현재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케이스. 자, 7월 말 정도 되면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고요. 아파트 건축 면적 규제 이미 적용돼 있고 주택거래 허가제하고 토지거래 허가. 자, 주택거래 허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억 이상 되면 자금 조달 신고를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건 거래 허가 기준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재개발 재건축 규제라든가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라든가 종부세, 증세, 세율을 더 증가시키는 바로 이런 부분들. 거기에 투기 지역에 대한 부분을 또 이 대출 규제를 통해서 자, 이 부분들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 자, 이거 말고도 이제 임대차에 대한 바로 이 3법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자, 실제 저희가 이제 과거 한 30년간의 우리나라 정권별 부동산 이 가격 지수를 좀 한번 반영을 해서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실제 이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계속 상승. 자, 그런데 자, 이게 법칙, 규칙이 좀 있어요. 바로 부동산 규제를 정책할 시에 가격 반등 상승하는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게 측정이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 과연 이게 맞냐? 하나가 공급과 수요에 대한 균형을 맞춰가면서 정책을 하느냐? 솔직히 이거 불균형입니다. 지금은요, 수요에 대한 억제 정책 쪽으로 가는 거고요. 자, 목적은 원래 주택, 집값 안정을 목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보합을 유지하게 해야 되는데 실제 상황은 상승을 더 초래시켰다는 거고요. 여기에 규제의 대상을 거래를 규제하거나 세금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공급이 아닌 수요 억제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문제고, 자,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보통 민주주의하고 그다음에 경제자유 논리를 따지면 실제는 시장 논리에 맡겨야 되는데 솔직히 저희는 정부의 시장 간섭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런 시장 논리에 맞질 않으면 결국은 언밸런스,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이런 가격 상승이 오다 보니까 자, 이 기회를 노리는 분들 어떤 분들이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시라는 거 제가 항상 강의하는 내용 중에 바로 기회는 위기일 수도 있지만 위기가 바로 기회라는 바로 이런 측면으로도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자, 과연 지금 내년에 임대차 3법에 대한 것이 또 통과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실제 정책의 가장 큰 컨셉은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이거든요. 자, 그런데 내 집 마련이 꼭 매수를 해서 내 집을 할 거냐. 자, 그런데 우리 기본적으로요. 자, 서울권 특히나 투기,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요. 이거 아무래도 중소형 위주의 매수,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수요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울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자, 집값 안정화는 실제 이거는 정부의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집값 안정화를 한다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공급인데, 자, 이 공급이 과연 지금 주택 공급 정책이 과연 공급에 대한 정책이냐? 이게 아니거든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 결국은 임대 수요를 더 확충하기 위해서, 자, 이거 임대차 시장에 말 그대로 한번 전세 들어가서 무한대로 내가 새 살고 있는데 나 쉽게 안 나갈 테니까 나 여기서 평생 살겠다라는 거 법으로 허용하겠다라는 의미가 좀 있거든요. 자, 그렇다 그러면 내 집 마련 만들 필요가 없고요. 내 거주할 공간 만들어지기 때문에 과연 집값 안정화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지금 정부에서 하는데, 이게 실제는 공급에 대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공급과 수요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정책의 밸런스,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은 규제, 특히나 규제는 무엇? 바로 이 수요에 대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언밸런스 나기 때문에 실제 투자하시는 특히나 가격 상승에 대한 요인들은 어쩔 수 없지만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론이 이제 이런 부분인데, 자, 정부에서 지금 두 가지입니다. 평준화를 시킬 거냐, 양극화를 시킬 거냐는 이거 분명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지금 정부는 일반적으로 평준화를 시키려고 만들지만 실제 양극화라는 것이 뭐 빈부격차, 이 양극화가 아니고요. 자, 자금이 있고 기본적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버시는 이런 분들은 실제 돈 벌게 하고요. 그 번 이익에 대한 세금을 별도로 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국가 정책을 해주시면 충분히 되는데, 이거를 평준화를 시켜버리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경제적 갈등까지 나오기 때문에, 자, 내년 과연 임대차 3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과연 부동산 안정이 될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자, 금년도에도 또 내년도에도 부동산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자, 요렇게 정책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쪽으로 가는 방향만 조금 짚고 계신다 그러면 충분히 투자하는 길이 보인다는 점. 그래서 충분히 이런 실제 바뀌어지는 정책 내용이나 정보들은요, 꼼꼼히 체크하시는 바로 또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설명드리겠습니다.